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6거래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국제 유가의 압박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는 또 한 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면 0.72% 밀려나면서 4,23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확인해 보시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세,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번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국채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트채 10년물 금리가 2.65%까지 오르면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수에 압박을 주면서 6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는 이번에도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87.58달러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뜨겁게 나타났던 이슈였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이 원유 감산 조치를 연장을 한다.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공급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또 여기에 이어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이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인 ISM이 발표를 했던 미국의 8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는 54.5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직전월 수치인 52.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지었을지 궁금한데요. 흐름 설명해 주시죠. 네,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 다우지수는 0.57%, S&P 500은 0.7, 나스닥은 1.06%, 수용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지속된 데다 오늘 발표된 예상을 상회한 8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이 같은 우려를 높인 건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1월 중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 0.25%가 인상될 확률은 한 달 전만 해도 25% 선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45% 이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애플을 비롯해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6개 업체가 내년부터 유럽연합 영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른바 특별 규제를 받는다는 뉴스가 이들 업체는 물론 IT 업종 전반에 악세로 반영된 가운데 지난 7월 매출 등 이유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잠정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했던 7개 회사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만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건설, 금융, 유틸리티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IT, 기초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 운송업종이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9%, 달러 인덱스는 0.03% 소폭 상승했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상향 조정과 10%의 감원을 발표한 실리콘밸리 기반의 스트리밍 업체 로크가 2.9% 상승했던 반면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예상에 못 미친 8월 탑승 고객 수와 최근에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3, 4분기 전체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2.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의 서비스업 PMI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레스토랑, 호텔 등 서비스 기업들의 호황으로 인해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7월에 52.7에서 8월에는 2포인트가 높아진 54.5%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당초 이 지수가 5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8월 중 신규 주문 지수는 2.5%포인트가 상승한 57.5를 기록했고 고용 지수는 54.7로 전달 대비 4%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가격 지수가 2.1%가 오른 58.9를 기록한 점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가 발표한 7월의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달 대비 2%가 증가한 65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680억 달러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월 중 수출은 1.6%가 증가한 2,51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7%가 늘어난 3,167억 달러를 기록해 올 들어 세 번째 월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무역 적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4%가 감소한 상황이며 대중국 무역 적자는 24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등 대출 기관들이 경기 둔화 우려와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약 4,3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전체 현금 자산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조 2,600억 달러로 작년 말보다 5.4%가 증가했으며 이 같은 현금 자산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3조 4,9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1에서 2분기 동안 93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했다고 밝혔고 현금 자산 규모는 6월 말 기준으로 3,740억 달러에 달하며 JP모건 역시 현재 현금 4,200억 달러와 우량 유동성 자산 9,900억 달러를 보유한 상황이며 미국 중소대출기관의 현금 자산은 연초 대비 12%가 증가했으며 상위 25개 은행의 현금 보유액도 같은 기간 2.9%가 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많은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인출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손실 상쇄 등을 위해 높은 수준의 현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반의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디매트릭스가 AI 분야 벤처의 가장 적극적인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약 1억 1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의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마섹이 주도했고 캘리포니아의 벤처 캐피탈인 플레이그라운드 글로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됐으며 약 1년 전부터 자금 조달 과정을 시작했고 이전에는 약 4,40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었습니다. 디매트릭스는 챗 GPT와 같은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AI 컴퓨터 코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칩을 설계하며 회사의 칩 기술은 생성 AI 응답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해 이러한 작업에 최적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2%가 하락해 332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 4분기 노동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큐사인을 시작으로 G3 어페럴, 스미스앤웨슨, 토로코, 주미에스, A&B 인더스트리스,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스,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 샘테크 코퍼레이션, BRP 잉크, 그리고 브레이즈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어제 이틀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563.3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0.73%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장 초반보다도 막판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종목 내에서 주가 탄력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저는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9%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1.01%,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도 막판에 가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종가는 간신히 7만 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1% 하락하면서 11만 8,2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12만 원을 내어주면서 11만 원 후반 부근에서 종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2차 전지 셀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68%, 삼성 SDI가 2.11%, LG화학이 1.1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 결국에는 장 중반부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약해졌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도 54만 원이 그래도 장중의 고점이었는데 52만 원 선까지 밀려나면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제는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3.1%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85% 밀려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58%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94% 오르면서 21만 4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막판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몰려들었고 그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0.31% 상승했고요. 49,0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비슷한 맥락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반짝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49,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아는 0.25% 소폭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쳤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9%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경우에는 0.2%, SK바이오사이언스는 0.69% 오르며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2.6% 밀려났고요. 에코프로 BM도 1.79% 하락하면서 30만 1,0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다시 이렇게 30만 원 선까지 밀려났고 30만 원 선도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차익 매물이 더 많이 빠져나왔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면서 110만 원 선 무너졌고요. 다시 105만 원 선까지 밀려났다는 점도 주가 확인해 보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LNF 마찬가지로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2.37% 하락하면서 LNF는 20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약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중소형 주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코스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약한 흐름 나타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사이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68% 하락했고요. SM은 4.91%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까지만 함께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 DX 1.03% 상승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 장 마지막에 이렇게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포스코 DX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핫 이슈인데 이러한 기대감이 또 지속이 되면서 장 중반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64,8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1%대 상승률로 좀 마쳤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후반부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섹터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엮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불 켜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지 않았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짐이 제시가 되면서 반도체 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 제조에 성공하면서 견제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건재함을 과시를 했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 54조 원을 투입을 해서 격차를 더 좁히겠다는 방침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 쪽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는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월가의 IB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화웨이 쪽에서 메이트 60%에 쓰인 AP 이런 반도체 칩 사용을 보고서 미국의 상무부가 대중국 관련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다시 냉랭해질 경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주들 쪽으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물이 빠져나갔다, 수급이 빠져나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터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내에서 또 호재 소식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젠튜릭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젠튜릭스가 29.95%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5,77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터치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딥바이오와 함께 AI 전립선암 진단 사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딥바이오는 인공지능 암 진단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AI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협약에 따라서 양사는 AI 전립선암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을 하고 AI 암 진단 서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대감이 젠큐릭스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급등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 살펴보시죠. 셀버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버스 헬스케어도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해내면서 30%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92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이고 이런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현지 AI 심장 진단 영상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AI 의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여겨지면서 셀버스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렸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는 이제 의료 AI 관련 종목들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서는 좀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최근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제 크게 올랐던 그런 종목은 바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살펴보시면 22.36% 급등세 연출해 줬고요. 23,750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릭스는 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병용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스타들 사이에서도 핫하다고 하고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만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올릭스의 주가도 함께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해내면서 29%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6,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동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당뇨병 치료제 임상 소식에 급등을 한 겁니다. 일동제약이 먹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 중인 당뇨병 후보 물질의 국내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일동제약의 경우에도 29.72%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히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